하반기에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경매가 많이 쏟아질 상황인데, 지금도 솔직히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계속 잘 된다 부추기니까 낙찰도 어느 정도 잘 됐고 낙찰가율도 올랐다 서울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매가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하반기 때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영끌을 했든, 영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니까 갭 투기를 했던 쪽에서 못 버티고 많이 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해졌다.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떼어서 법원으로 가는 세입자 1년 새 5배나 늘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 원래 이 집의 그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어떤 걸 갖추고 있어요? 보통 전세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요거보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중에서 더 뒤쪽에 있는, 더 나중에 등록한 것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죠. 요 대항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내가 7월 7일에 전세 계약을 했다. 근데 임차인이 7월 8일에 근저당을 받았다. 그럼 내가 더 선순위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내가 더 먼저 자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근데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내가 거기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전세 날짜가 지났어요. 계약기간이 지났어요. 나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거를 포기하면은 내 보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그 신청이 되면은 나는 요 집에서 이제 나가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든가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이게 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전월 대비 14.2%가 늘어났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서울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집값 계속 오른다 하고 있는데 전세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다는 소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가 말이 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전년 동월 817건, 이게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람들, 이게 817건이었는데 올해는 서울만 1,421건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5배가 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왜 신청해요? 저만큼밖에 전세 사고가 안 터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세 사고는 훨씬 더 많이 터졌는데,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당장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이사는 가능하신 분들이 보통은 신청을 하죠. 왜냐면은 그 돈을 받아야만 이사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다른 집 계약하셨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 들어온다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어요. 보증금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 안 돌려줘서 계약 파기되고 물어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저렇게 신청을 하는데 저것만 5배가 늘어났다.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왜 해요? 네가 안 돌려주면은 내가 너네 집에 경매로 넘겨서라도 받을 거다. 내 보증금을. 내가 다른 데 이사 가서 월세를 살든 뭘 하든 당장 못 받아도 내가 어떻게든 받아내겠다.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이유죠. 경매까지 생각을 하고. 이게 5배나 늘었다는 소리는 경매가 나중에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전세 대란의 여파죠. 작년 8월 전세 대란이 난다고 그랬죠. 8월 전세 대란. 임대차법 후폭풍에 전세 매물 급감. 자, 작년 4월 기사예요. 하반기 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 형성은 뚜렷해지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부터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세금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자, 5월 기사죠. 전세값 오르고 매물은 없고 8월 전세 대란 조짐. 그래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매물이 없고 전세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그래서 8월에 전세 대란이 났죠. 역전세 대란. 그래서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시장에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에는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왜? 보통은 내가 돈을, 그 전세금 받은 돈 혹은 전세금을 나중에 더 올려받는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한 채를 더 갭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갭투기가 들어갔다든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냐.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돈이 되면 차라리 월세 받는 게 이득은 더 되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받았어요. 전세금을 올렸어요. 그 돈 가지고 저기 오동평 막 이런 데 뜬다고 해가지고 막 풍선 효과 언론에서 막 부추기니까 그런 데까지 갭투기 들어갔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역전세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역전세가 안 날 때는 다음 세입자 들여가지고 지금 전세금 맞춰주면 돼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지금보다 한 1억이나 2억 정도 더 깎는데요. 근데 나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앞으로 많이 경매로 나올 거란 소리죠. 근데 문제는 하반기는 더 심해야 되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전세계약 맺은 게 54%가 역전세가 났는데 하반기는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58%가 역전세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전세값이 조금 더 떨어지면 60% 이상은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더 큰 전세 대란이 나니까 그때 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그러면서 경매에 나가고 하면은 그게 꽤 장기화 될 거란 소리죠. 작년부터 역전세가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경매를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최초 매각 기일까지 보통 5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는 거, 상반기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물건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들은 올해 하반기,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놓고 있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빨리 소화가 되느냐? 빨리 소화가 되지도 않죠.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경매 나오면 소화가 되느냐? 안 되죠, 잘. 그래서 처분까지 2년 정도 걸린다. 전세계약 만료 이후 경매 절차까지 끝나는데 통상 2년여가 걸린다. 근데 깡통전세는 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이 쏟아진다? 하반기부터 경매 대란이 난다. 그런데 하반기는 역전세가 더 심하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또 경매 대란이 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역전세 난이 굉장히 심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도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쌓인다는 거죠.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경매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8월 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는데 8월부터 전세가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졌죠. 그러니까 8월부터 거세진 그 전세 대란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 거고,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금 못 돌려준 게 51%까지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49%가 못 돌려줬다는 소리예요. 허구에 상환할 때 다음 세입자 받아가지고 허구에 돌려주고 했던 게 2020년까지는 92%대까지 높게 유지됐는데 2021년부터 내려앉아서 못 돌려주고 있다 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그게 굉장히 심화가 됐고, 그리고 그 못 돌려주는 것은 상환한 비율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경매가 위축돼서 낙찰이 어려워져서 이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경매가 1만 건을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엄밀하게 말하면 22년 8월부터 그 전부터 역전세는 나긴 했지만 전세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폭이 지금은 좀 완만해졌지만, 자, 요 전세가에서 떨어지다가 완만해졌어요. 그래도 요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가격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작년 하반기에 급락했던 요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면서 10,000건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것들은 작년 하반기보다 더 많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이 되고 있고, 그만큼 벼르고 있다는 소리고, 그만큼 역전세가 많이 나니까 정보를 많이 알려주죠. 아,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5월까지만 10,000건이에요. 작년이 전국에 16,000건이었는데 5월까지만 10,000건이면은 거의 최소 20,000건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하반기 때는 더 심화될 거야. 20,000건이 아니라 30,000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은 경매 조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뭐 집값 올라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 뜬 것들 위주로 기사를 내죠. 근데 그 신고가 뜬 것들 중에서 등기 안 된 게 반이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몇 개 단지만 했는데 뭐 주요 단지들이 있어요. 당시 뭐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실거래가 198건이었는데 그 중에 등기가 된 게 97건이었어요. 물론 5월, 6월 거는 아직 안 됐다 치더라도 1, 2, 3, 4건 됐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띄우고서 언론에서 띄워주고 끌어주고 띄워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저기 정부에서 조작한다는 부동산원 지표는 KB는 하락인데 부동산원 지표는 상승으로 바뀌었죠. 바뀐 지 한참 됐죠. 문재인 정부 때 그거 통계 조작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번 정부 때는 별말 안 해요? KB랑 지표가 다른데? 유리하게 나오니까 별말 안 하죠. KB 지표 쓰지도 않고. KB 자체도 지금 PIR 장난질 치는 거 보면은, 통계 장난질 치는 거 보면은 집값 띄우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 위주로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경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거나 혹은 조장하려는 인간들이 유리한 지표만 갖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단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됐다. 월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죠 지금. 그 다음에 가격 올라간다 이야기하고서 뭐 신고가 비중 이야기하고 있는데 떨어진 지역들이 훨씬 더 많다. 경매 쏟아지고 있다. 역전세 지속되고 있다. 금리 떨어지던 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정부에서 특례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긴 했지만 특례에도 더 장기화되긴 굉장히 정부의 여력에 한계가 있다. 풀어줄 수 있는 규제가 더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금리 누르던 것도 억제하던 것도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대고 있는데도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몰랑 배째. 논리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다. 논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DSR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DSR 왜 풀어주겠어요? 터지니까 하반기, 작년 하반기 전세 대란이 올해 상반기 경매 대란으로, 대란까지 아니더라도 경매 난으로 왔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전세 대란은 올해 하반기 경매 대란으로 올 수 있죠. 올해 하반기는 더 심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매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저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죠. 주춤하던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금리 등의 인상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왜?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아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은에서 마통 31조나 빌렸는데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느냐? 빌렸으니까 국채 발행 안 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국채 금리는 모든 채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럼 시중금리 더 올라갈 거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한은에 있는 돈 빼다 쓰는 거 아니에요. 달러 부족하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돈 빼다 쓰고, 심지어는 일본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달러까지 빼다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하반기 때 지금 전세가 유지되더라도 58%가 역전세다. 100채 중에 58채가 역전세인데 금리가 다시 올라간대요.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역전세 심화되겠죠. 역전세 심화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허그에서 갚기 힘들고 허그가 위기가 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갚아라 하고서 DSR을 풀어준 거예요. 집주인들한테. 이거 가지고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이유는 역전세 대란 때문이다 가 아니라, 보통 그거 허그에서 어느 정도 땜빵 해가지고 안 팔고 천천히 팔게 연착륙 되게 버티게 만들 수 있었는데 허그가 지금 위험해졌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풀어줬고 그럼 더 많은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는 뭐가 온다? 이자 부담이 온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굳이 세입자가 경매를 안 내보내더라도 집주인이 경매를 내보낼 수도 있다. 못 버티고.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쇼크. 왜? 시장 예상의 2배 이상을 넘어가는 50만 개에 육박을 했다. 미국은 고용,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크게 이렇게 세 개 본다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화됐을 때도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늦게 했다가 지금 부랴부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고용이 멀쩡하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상반기를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잡혔다. 금리 인상 당연히 더 할 명분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에서 7월 금리 인상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왔다 갔다 환율이 계속 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 기준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역전세,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더더 커질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하반기에 경매 대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 그래서 끝나냐, 하반기 때 역전세 난이 끝나고 앞으로 괜찮아지느냐, 이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심하니까 내년 상반기엔 더 큰 경매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느니 뭐 이런 말 믿고서 이야기하는 인간들, 딱 지금 강남 집값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오르는 겁니다, 이 말 외에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는 지금 그 외적인 지표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장난질 좀 섞어가지고 거기에 특례 보금자리를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오래 갈 수가 없다 라면서 모든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들어보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희만 들으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다 반박할 수 있다. 왜? 자료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